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 정말로 이란 때릴 것 같습니다. 작전 계획까지 다 마련했다. 작게 507 아시죠? 그 작게 지금 다 타임테이블까지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언제 스타트하냐 이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까봐 공중급유기를 빨리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면 빨리 때릴까봐. 왜냐? 핵협상 이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때릴까봐. 아무튼 이런 엄청난 중동 정세,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복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돌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 옵션을 위한 공중급유기 즉각 인도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해당 급유기가 인도될 경우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미국에게 KC-46A 공중급유기 4대를 즉각 최대한 신속하게 인도해달라고 요구했고, 특히 급한 대로 2대를 연내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12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군 국방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공군 대표단이 미국에게 KC-46A 공중급유기 조기 인도, 특히 총 4대 가운데 2대의 연내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2대는 늦어도 2022년 중에 나머지 2대는 2023년까지는 인도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매체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옵션 계획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신형 공중급유기 제공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보잉 707 개조 공중급유기 5대에서 8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지난 3월 미국으로부터 8대의 KC-46A 공중급유기 구매 승인을 받고 대금 24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은 기존의 공중급유기보다 급유 속도가 훨씬 빠른 KC-46A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것으로 보고 미국에게 조기 인도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예루살렘 포스트가 미국의 공중급유기 조기 인도 거부 사유라고 소개한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 옵션 행사였다는 것인데요. 이란이 사실상 핵 합의 파기와 핵무장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단독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세게 나옵니다. 8대의 KC-46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중에 4대의 돈을 이제 초기 인도하기로 하고 4대의 돈을 지불했다. 근데 그 4대 중에서 2대는 빨리 주세요. 지금 급해요. 라는 것이고, 미국은 이게 이제 FMS로 들어가기 때문에 FMS는 자기 군이 해당 미군이 사는 구매하는 거기에 끼워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사는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내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사죠. 그래서 뭐 미국에게 바가지 쓴다 이거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FMS는 바가지 없어요. 그래서 이 FMS로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군이 우선이죠. 미군도 지금 공중급유기 1960년대 생산한 비행기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미군도 급하죠. 그래서 미군 우선인데 그거 다 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빨라도 2023년에 초도기가 들어간다라는 스케줄인데 이스라엘 이걸 빨리 주세요. 빨리 해서 올해 지금 2021년에 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2022년에 2대 그리고 나머지 2대는 23년 이렇게 주세요. 23년부터 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미국은 안 된다. 왜? 이들 주면 바로 이란 때릴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미국이 자기네들이 때려야 할 것을 이스라엘이 대신 때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이게 다 뭐 정치가 개입된 건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오바마가 만들어 놓았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란을 더 압박하는 뭐 이런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렇지만은 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하듯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다 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끝난다 하더라도 외교력으로 충분히 합의를 복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다 합의를 안 들어준 거예요. 미국 혼자 고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해제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뭐 전투기도 살 수 있고 구담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지죠. 이런 것들을 바이든 정부는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정부를 엄청 비난하고 그거 잘못한 거다. 왜 핵 합의를 깨냐. 라고 해서 이 핵 합의를 복원하려고 하는 중인데 왜 트럼프하고 우리 다르다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공중급유기 주면 지금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 중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때렸냐? 아직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무기, 공대지 스탠드오프 무기도 주고 그리고 공중급유도 줬어. 그러면 앞에서는 지금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스라엘 사주에서 때리도록 했어. 그러니까 너 트럼프보다 더 나쁜 놈이네 라고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리는 건데 미국 입장은 이스라엘에게 때리는 거 좋아. 그렇지만 협상해보고 안 되면 때려. 이제 이건 것이고 이스라엘은 야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때려. 북한 봐봐.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것이 또 지금 다음 소식에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자국 군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란, 특히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에 대한 직접 공격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보면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지긴 할 것 같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 12월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비치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협의회 당시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군에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2월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니 간츠 장관은 기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군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라며 내가 내린 명령은 작전적 수준에서 이란의 도전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해 현재 이스라엘 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간츠 장관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도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간츠 장관이 미국 측에 언제 공습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까지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간츠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으며 이란은 나쁜 손으로 나쁜 짓을 계속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비인에서 열리고 있는 핵합의 복원 협상은 진전이 없으며 미국도 이 협상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군사적 선택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다 모으는 문턱을 넘기 전에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며 이란이 핵무장을 완성하기 전에 군사적 행동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12월 12일 지중해 입구를 통과한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 마련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적 상황에서 이 말은 정말로 아주 세밀한 시나리오를 다 구비해놔라. 그래야 언제든지 고 하면은 바로 때릴 수 있게끔 해놔라. 우왕좌왕 하지 말고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는 특별 예산 편성 요청을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 긴급 예산으로 공대지 폭격 무기 이런 거 지금 벙커버스터 이런 거 대량 도입하는 예산을 승인했죠. 탄약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이란 때리러 가려면 사우디 영공을 통과해야 되니까 또 UAE 영공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또 진행하는 것이고 또 UAE의 그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아무튼 타임 스케줄까지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니들 핵 합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때리겠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2월 12일 날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이 지중해로 들어갔습니다.
지브랄터 해협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칼빈슨 항모전단이 호주 북부, 그러니까 딱 나가면은 이제 인도양, 그리고 여기 있으면 태평양, 그 상태에서 지금 호주 해군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칼빈슨 전단이 인도양에서 지금 호주 북부에서 인도양으로 진입을 해버리고, 그리고 해리 S. 트루먼 전단이 지중해에서 흑해로 가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이건 이제 전쟁인 것이죠. 해리 S. 트루먼 전단이 어디로 가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흑해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동지중해에 그대로 스테이를 해서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 줄 것인지,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해리 S. 트루먼이 묶이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로 나와버리면은 이거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란 때리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때리고 싶어서 완전히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링컨, 또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전단이 지금 컴투엑스를 마치고 수랑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링컨 전단이 서태평양으로 오고, 그리고 칼빈슨이 중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해리 S. 트루먼이 중동에서 만나고 해서 항모 두 개로 그냥 같이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1월 되면 항모가 지금 득실득실하게 돼요.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도 출격을 하는 것을 1월에서 2월에 준비를 다 끝내기 때문에 1월에서 2월 정말 뭐 심각한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